따로 찍어주세요. 인스타로도 올려야죠. 오늘은 혼자라서 피디님이 도와주세요. 오늘은 인사부터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지혜석TV의 디테일러입니다. 디테일러 디동이 이렇게 와야 되는데 디동이가 요즘에 바쁩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디동이가 잠깐 소식을 좀 알려드리면 최근에 이제 영어 학원을 하나 오픈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개원을 축하합니다, 디동이. 전 이제 가봤는데 아무래도 여기는 잘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미 개원하기 전부터도 문의가 들어오고 제가 알기로는 3일 사이에 12분 정도가 오셔가지고 벌써 등록까지 다 하셨다고. 그래서 홍보도 아직 다 안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지? 해서 이제 파고 있는데 사실 이제 그 뒷단은 뭐가 있냐면 브랜드부 클래스를 또 들었다는 네,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디동이 만나러 가서 학원이 또 어떻게 생겼는지도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고 또 개원 준비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저희가 나중에 지석TV에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근데 일단 오늘은 설명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볼까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방학 지났잖아요. 그러고 이제 새 학기라서 보통 신규생 모집한다고 설명회를 기획도 하시고 그런 와중에 이제 저한테 이런저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에 대한 문의를 많이 주셔가지고 이거 설명회 한번 제가 예전에 한번 다뤘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랑 또 다른 저의 어떤 경험담 이런 거를 공유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한번 인사이트 넘치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만나 뵈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원장님들이 설명회를 하실 때 그냥 한다는 요게 있었어요. 그냥 한다. 무슨 말이냐면 설명회를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목적이 없다 보니까 또 설계를 당연히 안 하셨겠죠.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설계가 없이 하시다 보니까 행사의 목적을 잃은 채 시간은 정말 많이 투입이 되거든요. 나 혼자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강사분들, 직원분들 다 투입이 돼야 되는데 그 시간 들이고 비용 들이고 하는 거에 비해서 또 효과는 생각보다 없다라는 요런 이제 단점이 있죠. 이게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뭐냐면 설명회를 하는데 보통 다른 학원들이 일반적으로는 이제 큰 학원들이 대형 학원들이 설명회를 하다 보니까 당연하게 우리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정말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그냥 다른 데가 하니까 당연하게 우리도 해야 돼. 이런 생각으로 좀 어쩌면 별 생각 없이 하신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참 안타까운 포인트예요. 설명회를 다른 학원들이 하니까 우리도 해야지. 그러니까 남이 하니까 나도 해야 되는 그냥 이런 되게 단순한 논리로 이제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과는 어떠냐면 목적이 없잖아요. 이 설명회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몇 명의 어머님들을 모아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거고 학생 등록으로 이어지게끔 할 것이다 라든지 아니면 우리 커리큘럼에 대한 소개를 정확하게 하겠다 라든지 그러니까 이미지 메이킹을 하겠다 이러한 어떤 목적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또 이제 프로그램을 짜야 될 건데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홍보할 때에 노출할 포인트가 안 생기죠. 알맹이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준비하는 과정도 이제 선생님들 직원분들 이렇게 무분별하게 다 같이 투입이 되는 거는 맞는데 대관까지도 요즘에는 하시더라고요. 너무 거창해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렇게 하는 와중에 어머님들이 생각보다 신청을 많이 안 하셔서 또 겪게 되는 이 곤란함.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이들 사기도 저하되고 이게 악순환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포인트를 정리해 놨던 게 있는데 일단 이거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제가 했던 3가지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그냥 빨리 키포인트라서 몇 가지 나열을 해드릴 건데 첫 번째가 뭐냐면요. 설명의 키포인트, 그러니까 키워드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컨셉, 요거 잡는 거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입시 정보를 줄 것인지 아니면 우리 학원의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서 컨셉을 그냥 우리가 뭔가 자리매김하겠다. 이미지를 박아버리겠다 라든지 아니면 재원생들을 대상으로 우리는 어머님들께 안심을 시켜드리고 로드맵을 보여드리겠다라든지 이러한 어떤 컨셉이 하나는 있어야 돼요. 근데 보통은 그냥 신규생 모집이라는 그 타이틀 하나 가지고 설명회를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관심이 좀 덜 하지 않을까. 어차피 여기저기 다 가봐도요.
같은 입시 정보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학원 자랑을 하게 돼요. 여기에서 차별화가 되려면은 분명히 머릿속에 남길 만한 하나 키워드 잡고 하시는 게 훨씬 더 짜임새 있는 설명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는 원장님이요. 이건 저도 이제 처음에는 싫어서 많이 피하는 스타일이었는데 학부모님 앞에서 서가지고 제가 직접 설명회를 하고 강의를 한다는 거 이게 되게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어떤 연사를 모셔가지고 하게 되기도 하고 약간 좀 미뤘는데 결론적으로는 해보니까 원장이 많이 하면 할수록 오히려 저는 설명회가 더 성공한다는 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원장님이 직접 사회뿐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사로 쓰셔야 되는 거죠. 우리 학원에 대해서 제일 믿음이 가는 그런 말을 할 사람은 누구다? 원장이니. 그래서 원장님이 하시는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원장을 굉장히 대단한 사람 이지만 인간미 있어 보이게 소개하는 거 이게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에 각 잡고 이 발표 자료가 있을 거잖아요. PPT 자료에다가도 내가 어떠한 커리어를 그동안 밟아왔는지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 뭐 여기저기서 따놓은 자격증도 있으실 거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들 몇 명을 뭐 진학을 시켰다, 합격률이 어떻다 등등의 근데 이런 수치도 좀 잘 포장하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이 말투라든지 요새 제스처라든지 어머님들 주고받고 이제 하는 내용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굉장히 인간미가 넘치는구나. 네, 그게 어머님들한테는 믿음도 가는데 좀 다가가기가 편한 그런 원장으로서의 이미지를 이제 인지하게 되거든요. 그게 저는 되게 잘 먹혔었어요. 만약에 제가 인간미 있게 안 했으면 인간미 있다는 게 뭐냐면요. 뭐 이런 거죠. 어머님들이 가끔가다 와서 학원에 와서 이렇게 아쉬운 말씀들 하시잖아요. 뭐가 불만이 있고 아니면 뭐 어떤 선생님이랑 이런 얘기를 나눴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뭐 그러면 당황스럽고 제 입장에서는 좀 얼굴이 후끈후끈 하거든요. 창피하기도 하고 이거 인정을 하고 싶지는 않은데 왠지 인정하고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처음엔 저도 약간 우리 선생님들이 그럴 리가 없어. 하고 좀 딱딱했어요.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제가 변했냐면 어머님 이렇게 말투가 일단 바뀌어요. 목소리 톤도 좀 올라갔죠. 어머님 그리고 말씀하시는 걸 잘 듣고 반복해 주는 거죠. 근데 이게 진짜 공감해서 우러나와야 되는 건데 그러게요. 우리 선생님이 왜 그러실까? 그런 의도는 아니셨을 텐데 제가 한번 이거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선생님이 뭐 예를 들어서 조금 표현이 잘못됐을 수도 있는 거고 실수하셨을 수도 있는 거니까 확인 한번 해보고 그래도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떻겠냐 라면서 좀 달래드리는 이 태도 하나만 가지고도 어머님들이 저를 되게 친하다라고 이제 느끼시더라고요. 그게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막 식빵도 사오시고 이렇게 들르시기도 하고 했는데 좀 그런 면에서 원장의 어떤 말투, 목소리 그리고 이제 이 행동에서 나오는 거겠죠. 거기서 인간미가 좀 느껴져야겠다. 약간 2% 부족해도 좋은 것 같아요. 허당기가 보이고 좀 그래야 된다. 근데 이 일에 대해서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우리가 이제 교육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 설명회에 오신 어머님들을 위해서요. 목적에 대해서 자꾸 리마인드를 해야 된다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컨셉 잡은 게 만약에 고교 학점제를 정말 어머님들이 다 이해하고 나가실 수 있게 하겠다라고 이제 목표를 삼았다고 하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머님들도 마찬가지인 게 학생들처럼 아무리 열심히 여기서 다 배우고 했어도요. 문 나가서는 순간부터 까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내용 세부적인 거 뭐 다 까먹을 수 있죠. 이거 어떻게 다 머릿속에 넣겠어요. 근데 적어도 이 키워드 하나는 가지고 가실 수 있게 계속 리마인드 하는 거죠. 어머니 오늘은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 이제 전문가로 만들어 드리겠다라는 식의 그런 이제 반복적인 리마인드 요게 필요한 것 같고요. 네 번째가 요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학부모님들의 수준의 언어를 구사한다. 요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무래도 우리는 이제 전문가다 보니까 뭐 영어면 영어, 국어, 수학 이제 공부를 이제 시키는 입장에서 또 입시에 대해서 좀 꿰뚫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는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제 전문적인 용어들을 쓸 때가 많아요. 어쩌면 이제 전문적이라고도 이제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표현들인데 어머님들이 듣기에는 약간 저거는
어느 나라 말일까 하는 네,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뭐 사실 옛날에 자유학년제, 자유학기제라는 말이 나왔을 때도 그러니까 뭐 들어보긴 했지만 그게 잘 뭔지 모르다 보니까 어머님들이 뭔가 이 같은 얘기를 주고받는다라는 느낌을 못 받으신다라고 제가 파악했던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아, 어머님들의 그 수준이라고 하는 게 내가 너무 전문적으로 이제 기술자처럼 들어가다 보니까 서로 이 따로 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네, 그런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택했던 방법이 뭐가 있었냐면 이제 맘카페 자주 봅니다. 맘카페를 보면 전 처음에는 무슨 이런 질문을 해놨어? 아니면 뭐 이런 얘기를 해. 이게 뭐라고? 사고력 수학이다 이러면은 몇 세부터가 적합한가요? 뭐 이런 정도의 질문들을 하시는데 그런 걸 궁금해? 그럼 그걸 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의 수준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라는 게 많이 풀어줘야 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굉장히 단순해야 된다. 이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5번째가 저는 많은 것들을 뭔가 설득하려고 한다라기보다는 간단하게 문제를 제기해주는 정도면은 성공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설명회를 하면서 우리가 막 홍보하고 광고하고 한다고 해서 어머님들이 설득이 될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보다는 생각해 보실 만한 화두를 던지는 거죠. 이슈 정도를 그냥 하나 이렇게 던져놓고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게끔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미 답은 나와야 돼요. 아, 이거를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 학원에 그럼 보내야 되겠네? 그러니까 그냥 당연한 결론으로 나오게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었냐면 저는 이런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영어니까 파닉스를 가르쳤잖아요. A-E-I-O-U 이렇게 해서 모음에 대해서 잠깐 이제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모음에 대해서 발음 설명할 때 아에 이오 우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아에 이오 우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 한글이에요. 한글. 한국적이에요. 영어 단모음으로 보면요. A는 아 이런 발음이 나와요. 그 다음에 E는 에, I는 이, O는 아, U는 그러니까 아, 에, 이, 아, 이런 발음이 나와야 되는데 너무 당연하게 아에, 이오, 우 이렇게 가르치는 학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만 했어요. 그냥 생각해 보시라고. 그래서 A, I, O, U는 아에, 이오, 우가 아니다. 이렇게만 했는데 어머님들 뭐야 이건 또. 궁금해 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더 비교해 보실 거면 한번 보세요 해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이제 풀어 나갔는데 만약에 아에 이오 우로 쳤으면 고양이가 영어로 cat, C-A-T, cat이잖아요. cat이라고 해야 된대요. cat. 이런 식으로 본인이 생각해봐도 내 수준에서 생각해봤을 때도 이건 답이 아닌데 라고 할 정도인데 나도 알겠는데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저렇게 틀렸다고? 그러면 당연히 이 문제 제기를 한 그 학원의 신뢰를 가질 수밖에 없겠죠. 저는 그런 심리를 좀 파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만 좀 제기를 했다. 그 다음에 6번째 설명회에 사실 이제 결국에는 우리 학원 수업에 대해서 알려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부 커리큘럼 저는 이 커리큘럼이라고 하는 거 우리의 그 학습 과정 그러니까 반이라든지 이 레벨명이라든지 어떤 것을 공부한다 어떤 교재로 한다 왜 한다 등의 세부 내용들이 있어야 된다고 근데 이거 생각보다 이거 제가 되게 당연한 거 얘기하는 거 같잖아요. 생각보다 안 갖춰져 있는 학원 진짜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원 수업을 소개해야 되는데 말로 때우는 거죠. 말로 때우는 건요. 문 밖을 나가면 기억 하나도 안 나요. 우리가 텍스트로 읽는 것도 기억이 안 남지만 들은 거는 더더욱 기억이 안 난다고 해요. 결국에는 시각적으로 본 거, 요거를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꼭 그래프를 활용하시든 이미지 활용하시든 간에 시각적으로 준비를 해 두셔야 한다. 그 다음이 벌써 7번째네요. 7번째 사전 설문 아니 뭐 사전 조사라고 할게요. 리서치라고 할게요. 그것에 대한 답변으로 2차 토크도 해야 된다. 전 요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쩌면 이 자신감의 문제랑 연결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설명회 때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끝난다. 그러면 고객들은요 궁금한 게 되게 많았는데 해결이 안 됐잖아요. 해소가 안 된 상태에서 나서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이럴 수도 있겠죠. 남아서 추가 질문을 따로 하실 수도 있어요. 이 시간 되게 오래 걸려요. 그것도 그렇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열심히 해드린다고 해서 거기서 바로 등록을 하시느냐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공식적인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이미 받아놓은 상태,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설계가 돼 있다라는 거거든요. 신청하신 분들께 참석을 독려하면서 동시에 궁금하신 것들 좀 미리 받을 수 있다면 어머님들 궁금하신 거 다 작성해서 주시겠죠. 그런 것들 위주로만 콘텐츠를 다뤄도 굉장히 많은 그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차 토크도 그렇게 꾸며서 뭔가 소통을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고받는 형식으로 하시는 게 저는 그 자리에 사실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주고받아서 소통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설명회 이후의 어떤 액션이죠.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하셔야 돼요. 저 이거 사실 못했던 건데 그냥 저는 설명회 딱 하면 이제 알아서 좋으니까 판단하고 우리 학원에 오셔서 상담도 받고 이제 아이 뭐 레벨 테스트 보고 이렇게 하실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그냥 만약에 뭐 정보를 들었다 그러면 정보만 딱 듣고 정말 빠이빠이예요. 그 날로 끝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인연이. 이게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설명했는데 자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냐에 대한 답도 다 정해서 드려야 돼요. 그리고 이게 뭐 좀 내가 장사하는 것 같고 좀 불편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예요. 오히려 더 능글맞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오늘 이제 끝났잖아요. 일정표를 아예 장표에 또 만드세요. 만들어서 다음 주 언제까지 뭐 상담 접수 받는다. 언제까지 레벨 테스트가 가능하다. 언제까지 또 이러한 개별 상담이 가능하다 등등의 그 일정들에 대해서 안내를 하시고요. 조금은 그래도 관심이 있다고 하면 빨리 액션 취하실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이거 자극하는 거 네, 이건 것 같아요. 이러한 이제 키포인트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설명회 기획을 하시면 전 좋겠다. 근데 여기에 대한 이제 인사이트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깨달은 거겠죠. 깨달은 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설명회 하실 때 우리 커리큘럼 아까 소개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이게 있어요. 진짜로 우리가 학원에서 하는 그 정성이 담긴 수업 있죠? 너무 중요하죠. 근데 이 설명회에 와 계시는 어머님들한테는 그 수업이 중요하지 않더라. 요걸 깨달았어요. 수업이 진짜 어떻게 되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어떻게 보여주는지. 그러니까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여지는지 이게 더 중요하더라요. 예, 그러니까 보여줄 수 없으면요. 설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각적으로 자꾸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런 걸 좀 강조를 하는데 그래서 브랜드북 얘기도 제가 많이 하죠. 클래스 꼭 들으시라고.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우리 학원에 딱 왔을 때 프로그램이 몇 가지가 있다. 그리고 뭐 몇 학년부터 몇 학년까지 수업을 한다. 그리고 레벨 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이게 어머님들이 보기에도 상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면 그러면 저 정도 수준에서 시작을 할 테고 뭐 몇 개월 후에 어떠한 수업을 하게 될 거고 뭐 목표가 이렇다고 하니 그럼 뭐 중학교 졸업하기 전까지는 어떤 과정까지 끝낼 수 있겠구나 하는 그림이 좀 보여야 되는데 그 로드맵이 안 보여요. 생각보다 이거 안 갖춰져 있는 학원 진짜 많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네, 중요한 거는 수업이 진짜 어떻고 이거는 왔을 때가 이제 중요한 거지 오기 전까지가 또 지금 유입이 안 됐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셔야 돼요. 네, 요거 두 번째 인사이트가 뭐가 있었냐면 입시 요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입시에 대해서 원장이 꿰뚫고 있다라는 게 어필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물론 대형 학원들은요 보니까 꼭 원장님이 다 안 하세요. 전문가들이 있으면 되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작은 학원은 작다라고 하는 건 한 얼마 정도라고 해야 될까? 한 구성원이 나 포함해서 원장 포함 3명에서 한 5명 정도까지. 근데 중요한 건 이때 하셔야 되는 게 결국에는 설명회 통해서 유입을 시켜가지고 확장하고 이걸 정말 간절히 원하실 거거든요. 이런 분들은요 원장님이 어쩔 수 없이 입시에 대해서는 정말 꿰뚫고 있음을 보여주셔야 돼요. 믿음은 일단 거기서 시작이 돼요. 저는 그게 중요한가 했거든요. 영어, 어학을 가르치는데 내가 입시에 대해서 왜? 내가 정말 지향하는 게 입시인데 왜? 이랬거든요. 아니에요. 이거는 기본이에요. 기본 오브 기본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적어도 입시를 내가 뭐 제도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근처에 있는 학교에 대한 분석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거나 아니면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라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쇼맨십이 좀 필요하죠. 이걸 필요해요. 어머님들은 일단 물론 겪어봐야 알겠지만 들어봤을 때는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는 맞는 것 같아요. 신뢰가 먼저 생겨야 되거든요. 근데 이 벽이 한번 딱 쳐지면요, 그 다음에는요, 이 첫인상을 바꾸기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전문적이어야 보여야 된다는 거, 요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요거 제가 오신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했던 건데 뭐냐, 이분들이 여기에 온 이상 우리 학원을 홍보할 만큼의, 그러니까 홍보대사죠. 홍보대사로 내가 만들고 내보내겠다. 요런 약간 포부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학원 전문가라는 거, 우리 학원 전문가는 누구다? 어머님들이다. 그러니까 적어도 저 혼자 얘기하는 것보다 여기에 계시는 오늘 오신 뭐 5분, 10분, 뭐 아니면 100분이 될 수 있겠죠. 이 분들이 각각 나가서 단 한 사람한테만 우리 학원에 대한 언급을 한다? 엄청난 효과죠. 그러니까 우리 학원에 대해서 뭔가 많이 알고 가실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 목표를 가져야 제가 구상이 되더라고요. 키워드를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잉글리시? 뭐? 어머님 나가서 소개를 해주시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학원에 대해서 뭐라 표현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용어를 쥐어드려야 되거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학원 전문가? 이렇게 만들어드리면 좋겠다. 여기 있었고요. 네, 마지막이 이제 그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요, 철저한 기획 하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한다 이러면 절대 안 돼요. 이렇게 해도 돼요. 3월에 하는 설명회는 무엇을 목표로 하자.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신규 정말 입학생을 위한 거니까 3월 모객을 위한 거니까 그러면 우리 학원에 대한 전체 커리큘럼 소개, 이렇게 키워드를 잡자.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럼 우리 몇 명을 참석시켜야 되니까 대관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이제 고민들을 하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3월이 아니에요. 뭐 중간에 뭐 6월이든 7월이든 학기 도중에 하게 되거나 뭐 방학 때 한다거나 이랬을 때는 또 다른 컨셉을 가지고 해야 되겠죠. 이런 게 다 기획이 돼 있어야지 그냥 한다는 거는 진짜 의미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요즘에는 학부모님들 많이 신청 안 하시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냥 무작정 하겠다라고 홍보해버리고 신청 받는다? 와, 텅텅 비어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이 저는 없었으면 좋겠어서 네, 이런 인사이트 몇 가지를 알려드렸고요.